안녕하세요. 오늘은 58회 사주와 이제 관련되어 있죠. 장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사주산 장명 쉼터라고 지어봤습니다. 사주산 장명 쉼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명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주는 철학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장명은 사주 분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올바른 이름을 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주산 장명 쉼터. 이 사주와 장명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첫 번째 제가 10회 때 사주산 이름 쉼터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강의를 아주 개괄적인 거, 전반적인 걸 한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이제 산에 검단산을 그려놓고, 그 중간에 중턱에 쉼터가 있을 때 그 사주산 이름 쉼터라고 이제 붙였는데, 그 이름 쉼터란 말이 조금 이렇게 빨리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주산 장명 쉼터라고 이렇게 그 사이에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주와 장명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주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 장명은 아무래도 좀 부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데 부득이하게 저도 뭣도 모르고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우편 사다 놓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 뭐 돈을 좀 아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그냥 내 새끼니까 내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며칠 또 고민했어요. 계속 사전 이렇게 우편 이렇게 뒤지면서 좋은 이름 찾아가서.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벌써 3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는 이름 짓는 게 전부 다 자의에 의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의. 그죠? 이름의 한자의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 지혜 해자에다가 어지린자 이런 식으로. 근데 장명에서 이름에서 정말 좋은 기운을 발산하는 건 수리라는 거예요. 수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2시면 7핵이에요. 7핵. 0시면 14핵. 여름하는 10핵. 요 핵수에서 고유의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넘버 원이죠. 그럼 1획이라는 건 어떤 기운을 갖냐면은 맨 처음, 그 다음에 최고, 그 다음에 뭔가 리더십이 있다. 그 다음에 뭔가 한 가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아주 긍정적인 기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명을 해주면, 이게 자의로 따져갖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많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착할 선자에다. 자, 이거 여러분 착하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닌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발생되는 건 이 획수의 기운이 더 작용이 강하다.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참고를 하세요. 혹시 집에서 자녀분들 이름을 지켜야 되는 경우는 그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 대신, 자, 그 다음에 사주와 장명은 이제 보완 관계예요.
사조에서 부족한 기운을 장명에서 넣어준다. 이것이 이 장명의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일단 부르기가 쉽고 상대편이 듣기가 좋아야 돼요. 상대편이 듣기가 좋아야 돼요. 시대 상황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국민학교잖아요. 그러면 영자라는 이름이 한 반에 한 5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랫말 사는 영자, 윗뜸에 사는 영자, 그 다음에 산 너머 영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름을 그때 당시 들었을 때는 뭐 다 그러려니 했는데 지금 영자 그러면 뭔가 어떻게 돼요? 그때 처음에 우리가 이름 지을 때 여자는 무조건 자자를 붙였어. 끝자에다가. 이름 하자에다가. 인자, 영자, 순자, 무슨 뭐 말자. 그 말자 같은 경우는 딸만 계속 낳는데 딸의 끝이란 끝말자를 써서 딸의 끝. 그래서 말자라고 지은 우리 친구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그거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정말 이름 너무 쪽팔린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는 어쩐지 몰라도 들었을 때 어떻게 돼? 아, 그게 너무 듣기 좋다. 본인이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름은. 부르기도 쉽고 듣기도 좋게. 이름을. 그래서 요즘에는 받침이 없는 글자를 유행 따라 많이 짓죠. 뭐 미지, 뭐 미희, 뭐 이런 식으로. 받침이 없잖아요. 그게 발음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유행 따라 짓는다 그러는데 유행 따라 짓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교 한 반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유행 따라 짓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기막힌 장면 홈페이지에도 써놨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남자 이름에서 민준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야, 민준아 그러면 복도에서 부르면은 한 4-5명이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건 이름이라는 거는 유일무이해야 돼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만 가지고 있는 이름 있는 게 그게 정말 이름이에요. 그래야지 자기 이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이 있잖아요. 민준아 불렀는데 5명이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 내 이름에 대해서 그 자부심 가질 수 있겠어요? 긍지도 없잖아. 그리고 그건 보통 명사가 돼. 고유명사화가 돼야 되잖아. 근데 유일한 나니까. 60억 중에 나는 유일하잖아요. 그럼 이름 자체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을 갖는 게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부르기 쉽고 듣기 쉽게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자. 별로 듣기 안 좋죠. 네. 듣기 좋은 이름.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유행에 따라 이름을 지으면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특히 여자애들 이름은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이쁜 이름이 겹치는 게 너무 많아. 왜?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장명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고유 이름을 지어주면 촌스럽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큰 함정입니다. 특히 어머님들 예쁜 거 좋아하잖아. 미인, 잘난 이름도 그러니까 예뻐야 돼. 그 예쁜 거 짓다 보니까 많은 몇 명 안 되는 요즘에 초등학생들 한 반에 한 20명, 뭐 30명 이렇지 않아 20명 정도. 그 중에서도 3-4명의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왜? 유행 따라 지니까. 그래서 이름은 예쁜 이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지어야 돼. 좋은 이름이라는 거는 이제 옆으로 쭉 설명해 나갔지만 지금 오늘 설명하는 음향의 조화가 되어 있는지 발음은 잘 맞아 돌아가는 건지 자, 그런 거를 갖추어진 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한동안 한자 참 지금 한글 이름이 유행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예쁘고 너무너무 정말 그 어감이 좋았는데 그거 자체가 나이 먹어서는
또 거부감을 갖는다는 거야. 어렸을 때보다는. 어른이, 성인이 되어서는 그것도 옛날 그런 느낌이 안 난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한자가 유일하게 주술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예. 그 상용 문자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우리한테 좋은 기운을 줄 수도 있고, 흉한 기운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자로 짓는 게 좋다. 어차피 한글로 지나 한자로 지나 이름을 짓는 건 마찬가지인데 주술적인 힘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수리를 가지고 장명하는 것이 이것이 한 90% 이상은 됩니다. 나머지 10%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고유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그러는데 가능하면은 수리장명이 전제로 된 이름을 짓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명소, 철학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름에 대한 상식이 없는데 그럼 어떤 분이 과연 올바른 장명법을 가지고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이거 판단하는 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거 판단하는 방법은 제가 그 장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름을 한번 한 50세 정도 되신 분들 이름을 가지고 가서 선생님 요 이름을 한번 좀 풀어주세요. 약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장명법은요. 그걸 봐가지고 어머 딱 이 소리가 나와요. 이름에도 그런 게 다 나와요. 사주처럼 이름인데서도 이름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공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지은 이름이 제대로 지은 장명법이에요.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누가 어디에서 지었다 그러면, 거기 정말 잘 짓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 지었다는 어떤 걸 찾을 수도 없는데 잘 지었다는 이름으로 소개하는 건 그 자체만 그냥 가서 그렇게 그냥 짓는 거예요. 누구누가 여기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잘 지으신다고 해서 그냥 저도 여기 왔습니다. 그냥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선생님은 자기가 배운 장명법을 가지고 열심히 이름을 짓습니다. 열심히 이름을 짓는데 배운 장명법이 한계에 부딪히는 장명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런 대로 정말 무난하게 나름대로 이름을 잘 지었다고 평할 만한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지금 한 40대, 30대 중반 되는 어머니들이 그러면 아버님들이 보통 한 50대, 60대 됐겠죠?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이름 감정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온 과정을 어느 정도 아시잖아. 그거 딱 맞으면은 공감이 가면 그건 어떻게 돼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사주도 안 풀었는데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이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장명법은.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그거 확인하세요. 그거 뭐 감정료 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얼마 안 돼. 2, 3만 원만 주면 돼요. 2, 3만 원만 주고 그 좋은 거를 찾아낸다는 거는 몇 배에 어떻게 돼요? 그 태어난 그 아기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름 감정에서 어머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그 믿을 만한 장명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혹시 셀프 장명하신다든지 이름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내가 한번 누군가를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한 몇 회에 걸쳐서 이걸 할 건데 오늘은 음양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양조합. 음양이 조화가 잘 맞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육체의 아주 건전한 발달과 성격이 유함과 강함의 조화가 이루고 적정한 어떤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음양이 조화가 맞으면.
음양인 조화가 맞는다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음수는 짝수예요. 짝수식이에요. 짝수. 2, 4, 6, 8, 10 짝수고 양수는 홀수. 1, 3, 5, 7, 9. 자, 남자는 양이죠. 양. 그래서 이게 남자 이름이에요. 2, 0 한데 자, 여기 요 숫자 보면 7이 있죠. 7은 이거 양이죠. 양. 14는 끝에가 4죠. 그러니까 이게 끝에가 0이죠. 요런 음이에요. 그럼 남자니까 양이 2개. 그 다음에 음이 2개. 이렇게 조화를 이뤘죠. 이렇게 조화를 맞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남자인 경우인데 여기도 양, 여기도 양, 여기도 양이 있다. 이렇게 음이 없죠. 그런 이름은 기본적으로 잘못 지은 이름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자인 경우는 이게 음이에요. 그러면 8획이 음이죠. 여기요. 그 다음에 5획은 양, 7획도 양. 이런 경우도 음이 2개, 양이 2개.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뭐냐면, 이 장명이라는 게 제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책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건 우리가 이제 공부할 이름을 짓는 게 책 이렇게 견줄 이렇게 붙여서 제가 찾아보면서 이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과 어떻게 돼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아주 간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호를 쉬운역이라고 친 거예요. 쉬운역 교육원. 제가 하도 공부를 어렵게 공부하다 보니까 쉬운 역인데 얼마나 쉽냐? 더 쉽다는 거예요. 더 쉬운 역이라고 준 거예요. 왜? 이 공부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시간도 많이 허비했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됐는데 그게 결코 이렇게 어렵게 해서 될 공부가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이건 아시겠죠? 음양 조합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발음 오행인데 이 발음 오행이 잘 조화를 이루면 가정 환경이라든가 질병, 어떤 재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유익한 운력이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발음 오행이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배웠지만 오행,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요 관장하는 기운이 목은 기억이고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 토는 이응, 희응, 금은 시옷, 지옷, 치읓, 수는 미음, 비읍, 피읍 요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예를 들면 쉬워요. 리영하라는 이름이 있어요. 리영하. 그러면 리는 무슨 자? 요거는 여기 있죠. 여기 화의 화. 그 다음에 영은 이 앞에 동그라미 있죠? 이건 토죠, 토. 그 다음에 하, 이것도 토죠, 토. 이렇게. 그래서 자, 화생토. 그 다음에 토와 이렇게 같이 연결되죠? 이런 경우는 발음 오형을 잘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을 해주거나 혹은 같은 기운일 땐 기운이 이렇게 잘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실까요? 김선나. 그럼 요 기억은 요 목이죠. 선은 금이잖아요, 금. 나는 화죠, 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다 배웠죠. 금극목, 즉 금이 목을 이렇게 극을 하죠. 생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뒤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름 하자, 이름 끝자에서 화극 금이 되죠. 또 극을 하죠. 이렇게 된 이름은 잘못된 거예요. 요렇게 발음 오행이 순조롭게 생을 받거나 같은 기운으로 흘러갈 때 기본적으로 가정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질병에서 어떻게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고 재산에 대해서도 뭔가 돈에 대해서 궁핍하지 않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주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운의 힘이 지배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이영하, 김선나,
자, 이 발음 오행은 김선나에서 뭔가 혀가 꼬이죠. 이럴 때는 내가 부를 때 그 어떤 기운이 약간 꼬인 기운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좋은 어떤 기운이 나가는 게 아니고 꼬여서 나간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기운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상대편이 받는다고 가정하면 계속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음량 조합과 발음 오행을 이건 꼭 지켜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하면은 음량 조합이라는 거는 음수가, 즉 이거는 짝수예요, 짝수. 양수는 홀수를 얘기하는 홀수. 그럼 13579, 13579 홀수, 2468 짝수.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획수라고 그래요. 이 획수는 옥편을 찾아보면 돼요, 옥편. 한자, 사전. 거기에 이렇게 7획이라고 나와요. 7획. 14획, 10획. 7이니까 양, 14니까 10이니까 그럼 남자도 양, 성씨에도 양이면은 양이 2개, 음이 2개. 이렇게 딱 조화를 이뤘죠. 요렇게 되면은 음양 조화가 잘 된, 음양 조합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발음 오행은 목은 기역이고, 화는 나더러타, 토는 이응, 희응, 금은 시옷, 지옷, 치옷, 수는 미음, 비읍, 표인데 이름을 지을 때 이 앞에 있는 거 영 이렇게 쓸 때 요거를 우리가 초성이라고 그래. 처음 요거는 어떻게 종성. 근데 일반적으로 이름 지을 때 요 앞에 있는 초성만 가지고 일단은 보는 거예요. 다른 장명법에서는 받침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자, 그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요 초성만 봤을 때 발음 오행이 극을 받지 않고 생을 해주거나 같은 기운이 흐르는 어떤 그런 것이 음용 오행이 잘 된 일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으시면 셀프로 장명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산 장명쉼터 2번째 시간으로 음양조합과 발음 오행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한강에 자전거 타러 갔다가 꼬마가 갑자기 핸들을 확 트는 바람에 저도 이렇게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염을 기르려고 한 게 아니고 흉터가 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질 않아서 수염을 이렇게 어설프지만 깎지 않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